4명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영업 기법을 모두 털어놓은 책. 5년 연속 평균 220% 연수익률 우승자 마크 미너비니, 총 1379% 3년 연속 우승자 데이비드 라이언, 18개월 만에 16만 4000% 수익률 우승자 댄 제인거, 5년간 1000% 수익률 우승자 마크 리치 2세, 전미 투자대회 우승 슈퍼 트레이더 4인과 나눈 대화를 담은 책.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초수익 모멘텀 투자입니다. 대중은 버핏과 식사 한 번을 하기 위해 246억 원을 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버핏의 수익률을 능가하는 이 4명의 투자 거장은 이 책에서 단돈 몇만 원에 대중의 의문에 성심껏 답변해준다. 이 투자계의 어벤져스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개성을 가졌음에도 그들의 답변은 놀랍도록 일치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책을 읽고 책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뤄나가는 10억 서재입니다. 오늘도 이 책에서 1%만 얻어가신다면 여러분은 성공할 것입니다. 초수익 모멘텀 투자는 아주 특별한 책이다. 수많은 위대한 투자자들이 본인의 투자 철학이나 기법을 책으로 남겼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내가 저자가 말한 것을 제대로 이해한 것일까? 라는 의구심이 늘 남는다. 마크 미너비니도 그런 위대한 투자자 중 한 명이다. 초수익 성장주 투자를 쓴 후 그는 수천 개의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그 수많은 질문 중 투자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130개를 줄였다. 그는 이 질문에 혼자 답변하지 않았다. 본인을 포함해 역대급 투자자 3명을 모신 후 4명이 똑같은 질문에 답변하도록 했다. 이 위대한 4명이 각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비교하는 것이 이 책의 백미이다. 그 4명은 누구인가? 우선 가장 덜 알려진 마크 리치 2세부터 말하자면 시장의 마법사에 소개된 마크 리치 1세의 아들이자 4명 중 유일하게 2011년에서 2020년 월별 수익률이 기록이 있는 사람이다. 11년 반 동안 연복리 수익률 42.7%. 그런데 이 정도 수익을 낸 사람이 내가 나머지 3명과 같이 감히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급인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한다. 나머지 3명은 다음과 같다. 저자인 마크 미너비니, US 인베스팅 챔피언십 2회 우승자이자 수많은 입상자의 스승이다. 데이비드 라이언, US 인베스팅 챔피언십 3회 연속 우승자. 댄 제인거, 18개월 만에 1만 달러를 1800만 달러로 불린 사나이. 마크 리치 2세의 말은 겸손이 아니다. 이 라인업 앞에서 연복리 43%가 초라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 4명의 전설은 이 책에서 당신들의 영업 기법을 모두 털어놓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주식을 사는지, 어떤 방법으로 사고 손절하고 보유하고 추가 매수하고 익절하는지, 기술적 투자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수많은 차트 패턴과 지표 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 위대한 성장주를 사기 위해서는 어떤 펀더멘털 지표가 중요한지, 왜 대부분의 투자자는 망하는지, 투자가 잘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 모두 알려준다. 또한 그들은 절대로 한 종목에서 총 자산 대비 2.5% 이상 잃지 않는다고 한다. 0.5% 이상 잃지 않는 투자자도 있었다. 매수가에서 10% 이상 떨어진 종목을 손절하지 않는 투자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손절한다고 밝혔다. 한 종목에 절대로 25% 이상 투자하지도 않는다. 보통 이보다 훨씬 더 작게 매수하고 가격이 오를 때만 추가 매수를 하고 물타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지금 이 앞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 모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멘텀 마스터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크 미너비니. 마크는 베스트셀러 저서인 초수익 성장주 투자의 저자이다. 마크는 단 한 분기의 손실과 5년 연속 평균 220%의 연수익률로 36,000%라는 경이로운 총수익을 달성하며 단 몇천 달러로 시작한 개인 계좌를 몇백만 달러로 만들었다.
만약 계좌에 10만 달러가 있었다면 5년 만에 3천만 달러로 증가했을 것이다. 시장의 마법사들에서 잭 슈에거는 마크에 대해 미너비니의 성과는 배경 실습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이다. 대부분의 트레이더와 자산관리 매니저들은 미너비니가 최악의 해에 올린 수익률 128%만으로도 그들의 최고 수익률이라며 아주 기뻐할 것이라고 평했다. 데이비드 라이언. 데이비드는 윌리엄 오닐의 제자이자 윌리엄 오닐사의 전 자산관리 매니저이다. 1982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오닐사에서 일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가장 젊은 상무로 임명된 그는 기관 고객들의 주식 종목 선택과 자금 운용을 책임지는 오닐의 직속 보좌관이 되었다. 데이비드는 1985년부터 1987년까지 3년 연속 미국 투자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1985년에 161%의 수익률을 올렸고 1986년에도 그와 거의 동일한 160%의 수익률을 올렸다. 1987년에도 1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3년간 그의 총 수익률은 1379%였다. 댄 젠거. 댄은 차트패턴닷컴의 수석 기술적 분석 애널리스트이자 젠거 리포트 뉴스레터의 저자이다. 1990년대 후반에 그는 18개월 만에 1만 775달러를 1800만 달러로 만들었다. 무려 16만 4000%의 수익률이다. 수영장 설치 공사 일을 하던 댄은 2000년 12월 포춘의 나의 주식은 1만 % 상승했다 라는 제목으로 그의 주식 투자 성공기가 소개되면서 처음으로 명성을 얻었다. 25년간 그는 자투리 시간의 차트 연구에 전념했고 마침내 차트 패턴을 이용해 모든 시장 조건에 대응하는 견고한 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마크 리치 2세. 마크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시장의 마법사들, 트레이딩 반의 신, 나의 트레이딩 바이블의 저자 마크 리치의 아들이다. 리치 2세는 투자의 세계에서 비교적 신참이지만 올스타로 구성된 모멘텀 마스터스 진용의 강력한 신규 멤버다. 그는 2010년 마크 미너비니의 세 자릿수 수익률 대회에서 6개월도 안 되어 100%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후 리치의 계좌는 540% 상승했다. 2010년 이후 그의 총 수익률은 1000%를 넘어섰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단한 투자자들이 알려주는 대중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많은 답변이 실려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랜 기간 트레이딩을 해왔습니다. 여전히 처음 트레이더 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동일한 차트 패턴을 사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 트레이딩 스타일도 바뀌었나요? 미너비니. 좀 더 다듬고 새로운 테크닉을 가미하기는 했지만 95%는 처음 그대로입니다.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진수가 바로 여기에 있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고전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추가한 것은 풀백, 상승 추세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주가 조정, 설정인데 단지 제가 새로운 풀백 매수 테크닉을 발전시켜 왔고 점점 더 잘하게 되었기에 추가했을 뿐입니다. 30년 동안 제 트레이딩에 대한 접근 방식은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라이언. 저는 제가 시작할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차트 패턴을 이용해 매수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스타일의 뉘앙스 정도의 미세한 변화는 몇 가지 있었습니다. 보통 매수는 브레이크아웃, 박스권에 있던 주가가 저항선 또는 지지선을 뚫음에 하고 있습니다만 추세가 강한 주식들은 풀백에서도 매수합니다. 지금과 달리 트레이딩 초기에는 브레이크아웃에서만 매수했습니다. 요즘은 브레이크아웃이 나타난 후 풀백을 거친 후에 주가가 더 높게 올라가는 양상이 많이 보입니다. 젠거. 오늘날 시장에 나타나는 차트 패턴들은 100년 전에도 존재한 것들입니다. 앞으로 긴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나타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예입니다. 지금도 20년 전 방법 그대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20년 후에도 저는 같은 방법으로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달라진 점이라면 지금은 시장이 크게 하락하기 전에 팔아야 할 때를 5년 전에 비해 훨씬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까요? 이렇게 비슷한 답변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네 분의 대가들의 공통된 답변이 많은 경우에는 뭐 2분 정도 이렇게 리뷰해 볼 생각입니다. 바로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었나요? 아니면 힘든 시기를 거쳤나요? 꾸준히 수익을 낼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나요? 미너비니, 처음에는 모든 종류의 실수를 해봤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중요한 교훈을 배우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6년은 최악의 결과가 나왔죠. 스스로에게 자존심 따위는 치워버려 목표는 돈을 버는 거지 내가 옳아야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마침내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존심은 옆에 잠시 밀어두고 저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지키고 그러고 나니 크고 또 꾸준한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언,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트레이딩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좌를 2배로 만들었다가 전부 잃고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모든 실수를 공부한 후 극단적으로 원칙을 따르기로 했고 그 후 성공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이 2년 걸렸네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트레이딩을 잘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령을 터득하는 과정 중에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트레이딩의 성공은 올바른 방법과 자금 운용, 실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매우 작은 자아, 그리고 규율을 따르는 엄청난 단련에서 시작됩니다. 최고 수준의 트레이딩을 하려면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기술을 학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학습 곡선은 얼마나 길게 잡아야 하나요? 미너비니, 저는 트레이딩이 운동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인 강점, 근육량, 민첩성 등을 갖고 있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궁극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어요.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천재들도 있고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발전이 없는 운동선수들도 있습니다. 반면 저도 그랬지만 약점을 갖고 시작하지만 높은 수준을 성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라이언, 최고 수준의 트레이딩을 하려면 많은 것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정 성격도 갖춰야 하죠. 극단적으로 규칙을 따르고 집중하고 겸손하고 배울 의지가 있어야 하고 위험도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해도 어느 정도 수익은 거둘 수 있겠지만 세 자릿수 수익률은 꾸준히 낼 수 없을 겁니다. 필요한 기술은 대부분 배울 수 있지만 리스크를 떠안고 갈 용기가 부족하면 주식이 매수 지점을 통과할 때 실제로 매수하기가 어렵겠죠. 혹은 자존심만 강하고 내가 옳고 시장이 틀렸다 생각을 한다면 아주 큰 손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학습 기간은 2년 정도 걸리고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한다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많은 실수를 해야 하고 그 실수에서 배워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옳은 결정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리치 2세, 평균적인 사람이 적당한 수준까지 배우는 것은 분명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최고 수준의 트레이딩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겠죠. 학습 시간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들이 2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고 10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과소평가한다 라는 토니 로빈스의 말로 대신하고 싶네요. 2년에서 10년 사이에 사람들은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거나 포기할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 질문인데요. 적은 돈으로도 주식 거래를 통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스입니다. 미너비니, 물론입니다. 대단한 기회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수수료도 낮고 정보 접근성도 좋아졌기 때문에 아주 평평한 운동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식 트레이더가 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라이언, 당연하죠. 오랜 기간 복리로 늘어나는 수익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모든 이익을 다 낼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만 보지 말고 자신만의 트레이딩 방법을 정확히 실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실수에서 배우고 엄격하게 스스로의 규칙을 지키면 이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증거, 당연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신규 트레이더에게 많은 돈보다는 적은 돈으로 시작하라고 권할 겁니다. 트레이딩에서 적절한 요건을 알아챌 수 있도록 타이밍과 솜씨를 연마하고
본인의 트레이딩 규칙을 벗어나 행동하지 않을 단단한 정신력을 지닐 수 있다면 작은 계좌로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소수의 트레이더만이 지닌 진정한 경쟁 우위를 갖게 될 테니까요. 특히 매일 밤 그리고 주말에 숙제하듯이 공부한다면 말이죠.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보통 주식을 몇 개 보유하나요? 적은 수의 주식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투자 대상을 다양하게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미너비니, 저는 최대 25%까지 포지션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매수할 때 포지션은 25%가 아닐 수 있지만 확신을 가진 종목이라면 포지션 크기를 25%까지는 맞추려고 합니다. 25%라는 숫자는 그냥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승률 2대1의 트레이더에게 최적의 포지션이 25%입니다. 라이언, 마크가 전적으로 맞아요.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거두려면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각 포지션을 10% 가중치로 시작합니다. 제 포트폴리오에는 10개의 종목이 있어요. 보유 주식이 너무 많으면 면밀하게 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10개는 절대 초과하려 하지 않습니다. 보유 주식 중 하나가 시원하게 상승하고 새로운 가격대에 안착한 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 포지션을 더 늘립니다. 주가가 상승해서 포지션이 13% 정도로 증가하면 5에서 7%를 추가로 매수해서 18에서 20%로 포지션을 늘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주가가 상승하는 결과가 좋은 포지션만 추가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불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물타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대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대 포지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한 주식에 계좌 전체를 넣은 적이 있나요? 미너비니, 저의 최대치는 최적 비중인 25%입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거나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10에서 12%면 될 겁니다. 종목을 25개나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포트폴리오 전체를 한 종목에 거는 일도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정말 위험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읽은 이유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말아라. 네 분 모두 강조하고 계십니다. 강세장에서 가격 움직임이 좋다면 펀더멘털이 좋지 않더라도 투자하나요? 미너비니, 건강한 시장 상황에서 견고한 펀더멘털과 기술적 분석상의 특징을 가진 회사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라이언, 기술적 요건만으로도 매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매수는 1회짜리에 그치고 자주 하지도 않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와 실적 그리고 기술적 분석 결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몇 달 혹은 몇 년까지 주가가 강력한 지지를 받고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특징만 나타난 경우 상승이 지속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적도 곧 따라와야 합니다. 저는 데이 트레이딩은 하지 않습니다. 주식이 상승세에 있는 한 계속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짧은 주기로 거래를 한다면 기술적 요건만 갖춰진 상황에서 트레이딩에 들어가도 될 겁니다. 종목이 상승세에 있을 때 매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승세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미너비니, 파트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돌아다니고 싶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보통 분위기가 좀 뜰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싶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오기 전까지 분위기는 무르익지도 않을 거고요. 저는 주식거래 측면에서 파티장의 1등으로 도착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모이면 특히 대형 기관들이 관심을 보이면 좋겠거든요. 저는 파티장에 들어서기 전에 우선 파티가 정말 열리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200일 이동평균선이 떨어지고 있는 주식, 200일 선이 존재한다면 절대 롱 포지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실적과 재무 상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장기간 하향하는 주식은 매수를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장기간 하향세인 주식에 롱 포지션을 취하면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가격이 상승하는 종목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멘텀 주식은 그 정의가 말해주듯이 강한 상승세에 있어야 해요. 라이언, 제가 사는 주식의 90% 정도는 상승세에 있습니다. 저는 상승세를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두 평균선 모두 상승하고 있을 때라고 정의합니다. 상승세를 좀 더 강력하게 정의해 보자면 20일 이동평균선이 50일 그리고 50일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입니다. 리치 2세. 네, 저는 이 법칙을 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50일, 150일,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거래되는 즉 장기 상승세에 있지 않으면 매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분 모두 장기 상승세,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만 매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 자본금의 최대 위험 허용치를 비율로 정해놓은 게 있나요? 미너비니, 네, 자본금의 2.5% 이상은 위험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거래 하나당 총 자본금의 0.75에서 1.25%를 위험에 노출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간단한 방법은 만약 25%짜리 포지션을 매수한다면 손절 가격을 10%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자본금의 2.5%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5% 손절 가격이라면 총 자본금의 1.25%일 거고요. 라이언, 10% 포지션 규모의 10% 손실에 해당하는 최대 1%일 겁니다. 저는 단지 한 포지션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큰 실패를 초래하지 않기만 바랍니다. 주가가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손실을 기록할 때 점진적으로 포지션을 줄이십니까? 아니면 전체 포지션을 한꺼번에 매도하나요? 미너비니, 주가가 스톱 가격을 만나면 전체 포지션을 즉시 매도합니다. 라이언, 저는 스톱 가격이 깨지면 보통 한꺼번에 팝니다. 자본금을 지키는 게 항상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분 모두 처음부터 손절 라인을 정하시고 이 손절 라인이 깨지면 다 즉시 매도, 전량 매도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포지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추가로 매수하시겠습니까? 미너비니, 거의 안 합니다. 라이언, 손실이 있는 곳에 절대 포지션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젠거, 어떤 상황이든 손실이 나는 포지션을 추가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리치 2세, 매수 평균 가격을 낮추는 일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내부는 모두 상승 추세의 종목만 매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매수를 한 후에 주가가 하락할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모두 추가로 매수는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에만 추가로 매수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모두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나의 방법이 결국 잘 통할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진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방법을 알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쉽지 않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요. 미너비니, 저는 항상 결과에 책임을 졌고 외부 요소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객관적이 되고 실수에서 배울 수 있다면 결국에는 올바른 지식을 획득하게 될 겁니다. 그 후는 훈련의 문제죠.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전념해야 합니다. 라이언, 손실을 경험했을 때 실수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이면 실적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일단 실수를 고치고 나니 한 종류의 거래 조건만 써서 매수하는데 극도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이나 거래 요건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 제 수익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젠거, 베버리힐스에서 부자들에게 수영장을 지어주기 위해 1년에 6만 달러도 못 벌면서 일주일에 80에서 90시간씩 일하는 게 너무 지겨웠습니다. 큰 돈은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고 죽기 직전에 한 일이 수영장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니 이 일은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을 선택했습니다.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바로 책 읽기에 들어갔고 이후 제시 리버모어의 책,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 등으로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무언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감을 잡을 때까지는 몇 년 동안 이 책들을 반복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장중 실시간 트레이딩에 적용했습니다. 사후 분석을 합니까? 한다면 과정 그리고 정보를 트레이딩 향상을 위해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너비니,
네, 저는 사후 분석의 완전 팬입니다. 전문 투자자로서 일을 시작한 초기에 저희 트레이딩을 완전히 전환시킨 것이 바로 사후 분석입니다. 차트에 사고판 지점을 간단히 표시하고 공통 분모를 찾으며 결과를 연구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분석이 눈을 확 뜨이게 할 수 있어요. 차트에 사고판 지점을 간단히 표시하고 공통 분모를 찾으며 결과를 연구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분석이 눈을 확 뜨이게 할 수 있어요. 라이언, 주식을 사면 저는 가장 중요한 통계적인 정보와 차트를 인쇄하거나 화면에 갈무리합니다. 그리고 매도한 후에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파일로 저장합니다. 또 왜 주식을 샀는지, 현재 시장 환경은 어땠는지도 적어놓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 매도와 매수 기록에서 잘했던 부분, 실수했던 부분들을 찾아 공부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의 투자와 트레이딩 패턴을 공부하는 데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리치 2세, 거래를 추적, 조사하는 건 항상 하는 일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거래를 위한 정확한 트레이딩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도록 거래를 각각의 전략에 따라 추적, 조사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접근법 또는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발생 가능한 손실을 예측할 때 쓰는 시뮬레이션 과정을 더 잘 확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후 분석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놀랍니다.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차트 패턴을 공부하는 것만큼 자신들의 차트를 공부했다면 훨씬 더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실제 트레이딩 결과는 이익을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돈을 잃은 트레이더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초라한 성적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게 고통스러워서 이걸 안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잘하는 것, 잘못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한 패턴을 찾기 위해 거래 결과를 연구하는 겁니다. 항상 해야 할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면 이에 따라 위험 노출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를 따라가지 않으면 본인 트레이딩의 실상, 또 트레이더로서의 본인이 어떤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복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학습 곡선을 생각할 때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시행착오인가요? 트레이딩 책인가요? 스승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게 있나요? 미너비니, 말씀하신 것 전부요. 그중 가장 큰 부분은 과거 트레이딩을 분석하고 제가 무엇을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있는지를 이해한 거였죠. 공통 분모를 일단 발견하자 이 결점에서 배우고 이를 보완해서 능력을 쌓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라이언, 대부분은 시행착오였습니다. 거래를 할 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 실수가 어디서 저질러지고 있는지를 따져 본 뒤에야 학습 곡선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더 성공적인 트레이더에게 조언을 얻을 수도 있고 트레이딩에 관련된 책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잘 맞는 원칙을 몸소 익혀야 합니다. 여기서 복귀의 중요성, 앞에 복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여기서 복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계시고 또 이에 따라서 나만의 수익화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언자, 스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스승이 필요할까?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를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이언, 스승이 있다면 꼭 살펴봐야 할 곳을 찾고 집중하는 데 있어 시간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더 힘들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스스로 결과를 점검하고 성공한 투자자들의 책을 읽거나 세미나를 들으면 됩니다. 여기에 답이 정해져 있죠? 공부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대가를 만날 수 없다면 대가들이 써놓은 훌륭한 책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 혹은 여러분들이 좋은 책이라고 판단되는 책들을 많이 읽다 보면 그것이 진정한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상위 5개 트레이딩 규칙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대가들을 통해서 어떤 규칙을 갖고 계신지 또 반드시 그 규칙을 지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도 이 규칙들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너비니, 위험을 먼저 생각한다. 항상 손절 주문과 함께 거래하고 들어가기 전 어디서 나갈지를 안다. 손실은 작게 유지하고
적당한 수익을 달성하면 손익분기점을 지킨다. 본인 트레이딩의 진실을 안다. 주기적으로 사후 분석을 수행한다. 라이언, 손실이 나는 거래는 잘라내고 손실을 작게 유지한다. 원칙을 극단적으로 준수한다. 연속적으로 손실을 다수 기록하면 거래 규모를 줄인다. 자금을 비성공적인 종목에서 성공적인 종목으로 옮긴다. 쟁거, 절대 매수한 가격보다 아래로 주식이 내려가도록 두지 않는다. 경고 혹은 돌파 구간보다 3에서 5% 이상 높은 가격의 주식은 뚫지 않는다. 성공적인 종목에 집중하고 뒤처지는 종목은 내보낸다. 리치 2세, 항상 전체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포지션 각각에 대한 위험을 가능한 모든 면에서 평가하고 거래한다. 큰 손실 후 또는 손실 기간에 있다면 항상 거래 규모를 줄인다. 잘 작동하는 생각과 전략의 자본을 옮기고 효과가 없는 것에서는 줄인다. 네 분 모두 굉장히 공통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손실의 위험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손실 나는 것은 줄이고 이익이 있는 부분으로 자금을 옮긴다. 이 부분이 가장 공통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너비니, 주식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이 큰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못된 선택 기준을 사용한다. 손절 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실수라고 합니다. 잃고 있는 포지션에 추가한다. 돈을 날리는 첫 번째 이유죠. 수익을 지키지 않는다. 괜찮은 수준의 수익을 손실로 바꾼다. 굉장히 흔한 실수. 이건 과도한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본인 트레이딩의 진실을 모른다. 복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기적으로 사후 분석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략을 지키지 못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전략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라이언, 투자하기에 적합한 감정 상태를 갖고 있지 않거나 실수를 연구하고 고치는 걸 하지 않거나예요. 성장주 전략을 채택한다면 마크 미너비니, 윌리엄 오닐과 같은 위대한 트레이더들이 쓴 책이 있고 적합한 규칙에 대해서도 쓴 책도 많습니다. 이를 읽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라이언 이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윌리엄 오닐의 제자이자 굉장한 수익률을 기록한 분이신데요. 어떻게 보면 스승도 있었고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대단한 투자자인데도 항상 책 읽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 처음부터 끝까지 책으로부터 배운다, 책을 읽어라를 많이 강조해 주시고 계세요. 오늘은 초수익 모멘텀 투자를 리뷰해 보았는데요. 이 책의 최고의 장점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궁금한 점이나 어디선가 막혀 답을 찾지 못할 때 대가들을 통해 해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질문별로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저도 큰 깨달음을 얻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꼼꼼하게 책을 다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도 누군가 스승이 나타나 특별한 비법을 알려주는 길은 없다. 꾸준한 공부와 책을 통해 그리고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고 알려주는데요. 4명의 세계 최고의 트레이더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들은 다음번 영상에 공개하며 차례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여정에 큰 도움이 되었던 책들만을 골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 실행할 점 한 가지 꼭 정하셔서 반드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책에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반드시 실행한다면 누구나 10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도 10억 서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